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1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하나투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분기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당연히 송출객 수가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송출객 수 증가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아무래도 하나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던가 동남아에 대한 여행에서 좀 강점을 크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서 중국까지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은 하나투어의 차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모두투어라던가 아니면 노랑풍선 등 이런 여행 관련 여행주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당연히 여행 수가 견고하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대입을 하면서 저희가 향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보는 게 좋을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실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83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0.95%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 대비로 본다고 하시더라도 53.37%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1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가 전기 대비로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93%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어 당기순이익도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 242억 원 기록하면서 동기 대비 156%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패키지의 업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프리미엄 패키지로 인해서 이런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대가 높은 패키지 판매에 대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은 모습으로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 패키지 송출객이 전 분기 대비 30%나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장거리에 부담이 많은 분들이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일본으로 이제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이러한 동남아 일본이 하나투어의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장거리 여행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 미주로 가면은 좀 부담이 많은데 이렇게 중단거리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라던가 일본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가 쌉니다. 물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여행을 즐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하나팩 2.0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2.0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특히 전적으로 보면은 올해 1분기 패키지 고객수 기준 중고가 패키지 비중은 28%를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투어의 이런 실적에 대한 증가 이유들 살펴봤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데믹으로 중국의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엔화가 현재 최근에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화가 굉장히 낮은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 방문객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실적은 동남아 여행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엔저에 대한 영향으로 일본 여행객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여기에 이어서 중국 상품에 대한 판매량이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분기의 송출객 수를 저와 함께 좀 지켜본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1분기에는 송출객 수가 105%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동남아, 일본, 중국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3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중국이 23년에 0.4% 수준에 불과했는데 6.8%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동남아, 일본 아직 좀 견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행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을 힘입어서 저희가 비수기인 2분기에도 하나투어가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본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왔던 1분기를 본다고 하시면 1월, 3월에 국제선 여객이 457만 명 중에 일본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86만 명으로요. 이 엔화 가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도 5분의 1 비용으로 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여행을 많이 가면서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1순위가 일본으로 좀 부상을 하게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면요. 일본과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송출객 수 비중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있죠. 중국의 지역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기인 2분기에도 하나투어가 전세기라던가 아니면 하드블럭, 지방 출발 상품 등 항공 공급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보일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비수기인 2분기에도 실적 좋게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투어에 대한 내용들, 실적들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에 급락 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라인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지지를 받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할 때 필연적으로 높은 권량과 함께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라인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추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이 라인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장기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이 전에 지지받았던 이 라인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투어의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이유가 뭔지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